안녕하세요. 휴대전화 박물관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제가 이 제품을 갤럭시 투고 서비스로 대여를 한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집중 탐구는 아직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 삼성 언팩에서도 그렇고 갤럭시 투고 서비스에서 이번에 노트 20의 장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놓은 거에 대해서 이걸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 노트 20 뭐 지금 사전 예약 끝나고 실제로 물품을 받아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뭐 이미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한번 외형을 간단히 알아볼게요. 전면에는 천만화소 전면 카메라가 있고, 이번에는 요 홀펀치가 매우 작아요. 마음에 듭니다. 그러고 거의 화면 비율이 91% 넘는 화면 비율의 6.9인치 아몰레드 다이내믹 2X라고 하는, 뭐 이번에 훨씬 좋아진 뭐 그런 엣지 디스플레이가 된 그런 화면이 있고, 해상도는 QHD 플러스라고 하는 3088 곱하기 1440, 이거는 19.3 대 9 비율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최대 주사율은 드디어 S20 시리즈답게 노트 20은 없지만 울트라는 120Hz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은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라고 해가지고 훨씬 강해졌는데, 누가 한번 이거 긁어보니까 유리는 뭐 6에서 7에 긁힌다고 하네요. 뭐 딱히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파이어 글래스가 탑재가 되기 전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네트워크는 5G, 우리나라는 LTE 전용 모델은 없고 5G 모델만 있는데, 그 5G도 사실 진짜 5G가 아니죠. 우리나라 언제 그 28GHz 미터 웨이브 언제 상용화 됩니까? 돈은 많이 받아먹으면서. 그리고 금적 통신으로 와이파이 1, 2, 3, 4, 5, 6, 6까지 다 되고, 블루투스 5.0, 그리고 NFC, 그리고 삼성페이를 위한 MST까지 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GPS, 글로나스, 바이두, 갈릴레오, 그리고 QZSS 위성 환법 장치까지 다 지원을 하고, 그러고 이제 옆 안에 내부를 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오른쪽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에 가면은 여기 볼륨 버튼, 그리고 전원 버튼이 있죠. 이 전원 버튼은 빅스비 호출 버튼이랑 빅스비 홈으로 가는 버튼, 또는 카메라나 다른 앱 실행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 밑에 보면은 이렇게 봐야죠. 기존 노트는 항상 S펜이 오른쪽에 있었죠. FE도 그렇고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요 카메라 범프 때문인지 왼쪽으로 옮겨갔어요. 스피커도 같이 왼쪽으로 갔죠. 그리고 3.5mm 헤드폰 잭이 없고 마이크가 있고 USB Type-C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노트 10에는 여기에 볼륨키랑 전원키가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넘겨가면서 왼쪽은 아무것도 없고, 위에 보면은 2차 마이크, 그리고 심카드나 SD카드 트레이 뽑는 곳이 있죠. 노트 20은 SD카드는 없습니다. 그리고 후면에 가면은 뒤에 여기 4500mAh 대용량, 요즘은 대용량도 아니죠. 4500mAh 배터리가 있고, 뭐 예전에는 노트 10 모델 같은 경우는 45W 고속 충전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45W 고속 충전이 안 돼요. 그리고 후면에 여기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f2.2고요. 여기 1억 800만 화소 광학식 손떨림 방지가 되는 f1.8 광각 카메라가 있고, 여기 5배 줌, 광학 5배 줌에 1200만 화소 망원 카메라가 있습니다. 망원 카메라 같은 경우는 f3.0입니다. 기존의 S20 울트라 같은 경우는 요게 4800만 화소였는데, 이번에는 1200만 화소로 줄었는데, 뭐 실제로 50배 디지털 줌을 해봐도 큰 차이는 없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TOF 센서가 대신 레이저 오토포커스가 들어가고, 위에 LED 플래시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스펙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다시 본론으로 가면은 제일 밑에 진짜 펜을 쓰는 듯한 필기감을 느껴보라고 나와 있죠. 9ms로 이거는 S20가 아니라 노트 20는 없고 노트 20 울트라만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하기 위해 제가 노트 20도 있으면 좋겠지만 노트 20이 없는 관계로 F2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 노트 20 울트라 펜으로 FE에도 사용을 해보고 FE 펜으로 노트 20 울트라에도 사용을 해봤는데 어, 펜도 펜이지만 일단 요 기기에서 지원을 해야지 그게 제대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오디오 북마크라는 기능인데 이것도 아마 다른 곳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대여 기기다 보니까 이거 꺼낼 때마다 에어 액션 하면서 이런 광고가 뜨는데 돈 내고 받는 제품은 없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음성 녹음 있죠. 이 음성 녹음을 하면은 이제 뭐 교수님이나 뭐 다른 거 뭐 회의를 할 때 이거 받아 적는 거죠.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스냅 865 플러스가 들어갔어요. 12기가 메모리예요. 뭐 이런 거를 뭐 음성 녹음을 하면서 작성을 하고 저장을 할게요. 이거 파일을 저장을 하면은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뭐 교수님이나 뭐 다른 거 뭐 갤럭시 노트 스냅 865 플러스가 들어갔어요. 뭐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면서 그 해당 위치에 가면은 내가 그 시간에 된 녹음한 음성이랑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좋은 기능이에요. 개인적으로 이거 노트보다는 태블릿 탭 S7에서 더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불만은 여기 노트 F에도 있는 S노트.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노트보다는 S노트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S노트 같은 경우는 이 펜을 빼가지고 인식하게 하면 뭐 이런 기능들이 있죠. 는 이렇게 해서 이걸 변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이번에 새로운 삼성 노트에는 없어요. 요게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겠는데 없어요. 뭐 요 S 노트도 예전에 뭐 기능이 줄었는데 사실 뭐 다른 데 확장팩이나 그런 거 다운받으면 기능이 다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이거는 확장팩이 존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뭐 기존에 뭐 삼각형 그리면 삼각형으로 되고 그런 기능은 뭐 예전부터 여기 있던 거니까 심지어 애니메이션은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어쨌든 그런 기능이 요 S노트는 제가 여기서 다운을 받으려고 했는데 다운 받을 수가 없다. 이게 대여용 기기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다운이 불가능했어요. 여기 보면 S노트 없죠. 뭐 노트의 불만은 거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여기 삐뚤빼뚤 써도 알아서 고정을 해준다. 이게 뭐냐?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노트 20 좋아요 하면은 이런 식으로 똑바르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뭐 기능이라보단 이번에 무광 특히 그 미스틱 브론즈 색상을 삼성에서 많이 하고 있죠. 이번 노트 20 그거의 색상이죠. 그러고 요 광학 오배줌 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더 촬영을 해가지고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오배줌 잘 나와야겠죠. 이것 때문에 요 신용카드 3개 두께만큼 두꺼워졌으니까요. 밝게 보면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 3개랑 똑같죠. 두께가. 그러니까 그런 만큼 당연히 좋아야겠죠. 이 성능은 이따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G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제가 요금제가 LTE 요금제다 보니까 요거는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그리고 한국에는 아직 진짜 5G는 지원 안 되죠. 그리고 무선 덱스랑 윈도우와 연결하기 이것도 삼성 언팩에서 많이 강조를 했었죠. 특히 윈도우.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선 덱스는 아쉽게도 제가 스마트 TV가 없는 관계로 무선 덱스는 못 보여드리고 노트북에 연결해서 하는 덱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www.samsungdex.com에 들어가면 이런 홈페이지가 뜹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윈도우용 또는 맥용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설치를 하면은 이제 덱스를 사용할 준비가 완료가 된 거죠. 꼽으면 여기 삼성 덱스로 화면 전송이라고 뜨죠. 이걸 지금 시작을 하면 여기서 이제 덱스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덱스가 조그맣게 열렸는데 이거를 키울 수가 있죠.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을 간다거나 여기서 유튜브를 바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유튜브가 뒤에서 실행이 되면서 유튜브 프리미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웹서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이버를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바로 뭐 뉴스를 본다거나 가능하겠죠. 그리고 삼성 인터넷 같은 경우는 최대 5개까지 띄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까지 띄울 수가 있습니다. 뭐 이론상 5개보다 더 띄울 수 있겠지만 이 덱스 조건이 최대 5개 앱이어서 예를 들어서 뭐 CPU Z를 켜보면은 앱은 동시에 5개까지만 표시된다고 하고선 마지막에 열었던 앱은 지워지죠.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덱스랑 호환이 전혀 안 되는 앱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앱을 그냥 커다랗게 띄워버리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 물론 덱스를 사용을 하면서 핸드폰도 따로 뭐 덱스 유튜브를 보면서 여기서는 나는 뭐 인터넷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따로따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대신 여기서 인터넷을 간 거를 덱스에서 가려고 하면은 인터넷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뜹니다. 그럼 다시 시작하면은 인터넷을 한번 껐다가 다시 덱스에 맞게끔, 그러니까 데스크탑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축키도 똑같이 먹힙니다. 요 윈도우 키를 누르면은 앱 서랍이 뜨고, 뭐 앱을 연 상태에서 윈도우 오른쪽 에어로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여기서 왼쪽으로 하면 창 모드로 되고, 다시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고, 위로 키 하면 최대화 되고, 밑에 키 하면은 이제 최소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단축키가 다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카톡 대답이나 그런 게 다 가능하겠죠. 테스트 하나 해볼게요. 제가 카톡을 보내면은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답장을 보낼 수가 있겠죠. 답장을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카카오 앱을 직접 가서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테스트 하고선 엔터를 하면은 엔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Shift 엔터를 눌러야 됩니다. Shift 엔터를 눌러야지 보내집니다. 그리고 여기 가면은 뭐 최근 알람들 다 뜨고, 그러고 이제 덱스를 끄고 이제 윈도우랑 연결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윈도우와 연결 해가지고 여기서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해서 여기서 사용자 휴대폰 하면은 이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면은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알람이 오면은 가면은 이런 식으로 알림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글도 테스트 하면은 여기서는 뭐 쉽게 엔터 할 필요 없이 그냥 엔터만 누르면 답장이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자 메시지를 바로 받아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핸드폰에서 스크린샷 찍은 거나 이런 거를 여기서 바로 받아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앱을 바로 휴대폰 화면 열기에서 휴대폰을 바로 연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로 열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휴대폰은 화면이 어두운 상태로 가면서 윈도우 연결이라고 뜹니다. 그리고 여기서 핸드폰을 올리면은 내가 조작하는 거를 TV나 뭐 그런 모니터로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로 모드도 바로 이렇게 되고, 뭐 크롬 하면 크롬 바로 가서 뭐 크롬을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하면은 여기 고정이 되죠. 그러면 이거 크롬을 하면 여기서 바로 크롬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닫고, 그러고 바로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114 뭐 통화를 하면은 요 노트북 스피커로 통화가 된다는 거예요, 마이크랑. 그리고 키패드도 바로 여기 노트북 키패드로 바로 쓸 수가 있고, 휴대폰으로 사용하면 이제 휴대폰으로 넘어오겠죠. 전화 받을 때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전화가 오면은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왔다고 뜨죠. 그래서 여기서 수락을 한다거나 거부를 한다거나 메시지를 바로 보낼 수 있죠. 메시지를 보내면은 뭐 이렇게 해서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사용하면서 저는 기존에 요 삼성 플로우를 자주 했었기 때문에 요 삼성 플로우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대로 할 수도 있고, 프리젠테이션도 가능하고, 그리고 알림이 오면 이런 식으로 바로 답장도 가능합니다. 근데 다른 게 덱스는 제가 요 Shift 엔터로 답장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컨트롤 엔터로 답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클립보드로 노트북에서 카피한 거를 여기다 하거나, 그런 비슷한 게 서로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아마 지금 삼성에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이거 협약을 해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아마 삼성 플로우는 추후에 업데이트가 없이 이제 서비스가 종료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상으로 요 삼성 노트 20 삼성에서 주요 셀링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는 요 20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아까 제가 이 노트 20을 하루 정도 사용해보고선 놀랬던 게 아까 스크린 그리고 스피커라고 했는데, 스피커를 한번 감상을 해볼게요. 영화 예고편을 하나 볼게요. I tell people my sister moved out west. You're a science teacher. Your husband, 지금 he renovates houses. 도비 애트모스로 켜져 있고요. You're thinking about moving, but you're gonna wait until the interest rates go down. You won't wait. I've always felt it best. 스피커는 진짜 음량도 크고 요 스테레오 스피커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노트 20을 제가 하루 정도 사용하면서 진짜 화면에 놀랬고 스피커에 놀랬고, 그리고 제가 요즘 사용하는 게 다 오래된 핸드폰이어서 그렇겠지만 배터리 성능에 대해서 매우 놀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요 카툭티에 대해서 엄청 놀랬어요. 요 배터리도 얼마 사용 안 해가지고 볼만한 건 없겠지만 한번 볼게요. 배터리 보면은 뭐 중간중간 이거 덱스를 사용해서 그렇지만 뭐 화면 켜진 시간 4시간이 나왔죠.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트 20 울트라에 대해서 삼성에서 키포인트로 한 걸 알아봤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요거 노트 20 울트라에 대해서 집중 탐구를 하고, 그리고 조만간에 노트 20 울트라로 찍은 사진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노트 20 요 카메라 성능이 궁금하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면 제일 먼저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이 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밑에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제가 아는 선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트 20 울트라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